안녕하세요. 생활법률을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지편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. 바로 빌려준 돈,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입니다. 살다 보면 이런 일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.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며칠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말이죠. 야, 나중에 줄게. 조금만 기다려. 그 말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 돈 못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볼게요. 회사원 A씨는 오랜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. 친구는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고 문자로 한 달 안에 갚을게라고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1개월, 2개월,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. 전화하면 안 받고 문자 보내면 읽고 답이 없습니다. 결국 A씨는 이 돈 진짜 못 받는 건가? 하며 법률 상담을 찾아왔습니다. 자,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? 첫째,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. 빌려줬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 계좌이체 내역, 문자, 카톡, 차용증 이런 게 전부 증거가 됩니다. 현금으로 줬어요. 그냥 믿고 줬어요. 이런 경우엔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계좌이체가 가장 확실하고 그 내용에 차용금, 빌려준 돈이라고 적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. 그렇다면 차용증이 없으면 돈 못 받나요? 그건 아닙니다.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대화, 문자 메시지, 계좌 내역 등으로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. 실제로 법원은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정황이 명확하면 판결을 내립니다. 자, 그럼 증거를 다 모았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? 두 번째,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. 이건 일종의 공식적인 독촉장입니다.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한다. 이렇게 적은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발송과 수신 기록이 남습니다. 이 기록이 나중에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내용 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당황해서 돈을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거 진짜 법적으로 가려나 보다. 이런 압박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내용 증명은 소송 전에 꼭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돈을 안 갚는다? 그럼 이제 세 번째,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. 이건 민사소송의 간소화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. 상대방이 이해 제기만 안 하면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럼 채권자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죠.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네 번째 단계 강제 집행으로 넘어갑니다. 상대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겁니다. 통장, 급여, 자동차, 부동산 이런 걸 법적으로 압류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. 특히 통장 압류는 효과가 빠릅니다.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계좌가 정지되고 돈이 묶이게 되니까요.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상대방이 진짜 돈이 없으면 강제 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받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강제 집행할 대상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대가 재산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월급 받는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,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서 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. 즉,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. 그래서 중간에 내용 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내용 증명만 보내도 채권 행사 의사로 인정돼 시효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. 친구나 가족이면 그냥 말로 약속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단,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카톡에 내가 빌린 돈 꼭 갚을게. 이 한 줄만 있어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 반대로 그건 선물 아니었어요? 이런 식으로 상대가 주장하면 곤란해지죠. 그래서 빌려줄 때는 꼭 차용이라는 단어를 남겨두세요. 그렇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? 네,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. 만약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갔다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내일 월급 들어오면 줄게 라고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잠적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민사 문제로 끝납니다. 즉, 빌려준 돈을 못 갚는다는 건 사기보단 채무불이행, 즉 돈 문제로 보는 거죠. 또 친구라서 그냥 믿고 줬어요.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돈과 우정은 별개입니다.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. 증거 없는 믿음은 결국 내 손해로 돌아옵니다. 빌려줄 땐 반드시 계좌이체로, 그리고 문자로 이건 빌려주는 거야. 이 한 줄만 남겨도 나중에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정리해볼까요? 첫째, 돈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. 둘째,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, 계좌이체, 문자로 입증할 수 있다. 셋째, 안 갚으면 내용 증명부터 보내라. 넷째, 그래도 안 갚으면 지급명령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라. 다섯째, 상대가 돈이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다. 여섯째,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.
꼭 기간 내에 조치하라. 빌려준 돈,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손해만 남습니다. 하지만 증거와 절차를 지키면 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줍니다.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법을 몰라서 내 권리를 놓치는 겁니다. 생활 속 법률,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. 법무법인 집현전이 여러분 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